목민심서 부임 6조 제6조 2사 관청에 이른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한은 믿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밝히고 3번 알리고 5번 일깨워 주며 또 반드시 그 기한을 넉넉하게 하여 주선할 수 있게 한 뒤에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약속대로 시행하여도 딴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호태초가 말하였다. 모든 일은 신의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물며 한 고을의 일이 지극히 번잡하고 한 수령의 위엄이 그다지 혁혁하지 못한데 이에 기한도 미덥지 않고 호령도 엄숙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요체는 기한을 확고히 세우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나 사정이 특수하면 2번, 3번 늘리되 3번까지 연기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벌은 엄해야 한다. 또 말하였다. 현에서 50리 이상 떨어진 곳은 7일로 기한하며 그 이하는 5일로 하되 먼저 그 멀고 가까움을 상고하여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찍 하는 청리로 하여금 책상머리에서 즉시 기록하게 하여 뒷날에 참고가 되게 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벌 주어야 한다. 한연수가 영천태수가 되어 조부를 거둘 때는 먼저 그 기일을 밝혀 포고하고 그 기일에 맞추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으니 아전과 백성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따랐다. 증공이 주를 다스릴 때 완급을 헤아려 기한을 정해주고 기한이 다하기 전에는 다시 공문을 보내어 독촉하는 일이 없었다. 기한이 다하여도 보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렸다. 기한과 일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각 현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기한을 정해주고 그래도 어긴 사람은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감히 이를 게을리하지 않고 모두 기한 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서구사가 구용지연으로 있을 때 소송심리의 매질은 10대를 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세금의 독촉에도 미리 기한을 정해두고 기한이 넘으면 마을의 부로들로 하여금 체포하게 할 뿐 관가의 하인들이 향리로 나가지 않게 하였다. 제6조 2사 이날 책력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에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 주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를 할 때에는 모름지기 방통력을 두어서 날마다 공사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기록하되 일이 완료되었으면 곧 지워버리고 완료되지 않았으면 완료되도록 하여야 바야흐로 공무가 패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상산록에 이렇게 말하였다. 옥에 갇힌 죄수에 관한 기록을 수도라 하여 형리가 이를 맡아 기록하고 부세를 거두어서 운반하는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한기라 하는데 당해 아전이 맡아 기록하고 백성들을 호출하는데도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이라 하는데 이것은 시동이 맡아 기록하며 상사의 독촉에는 정해진 기일이 있는데 그것을 총록이라 하고 수리가 이를 맡아 기록한다. 이와 같은 일은 모두 기록해두고 날마다 펼쳐보아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6조 2사 다음 날 놀이를 불러서 화공을 모아 본현에 사경도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두도록 한다.
시현결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 가운데 강줄기와 산맥은 실제와 꼭 같게 그리도록 힘쓰고 동서남북과 사방의 방위를 각각 표시하여 나누고 향명과 이명도 역시 각각 표시하며 사방의 길에 이수와 여러 마을의 인구의 다소와 큰 길과 작은 길, 다리, 나루터, 고개, 정자, 객점, 사찰이 있는 곳 등을 모두 밝혀 놓아야 한다. 이로써 인정 풍속을 살필 수 있고 그곳 사정을 알 수 있으며 또 아전과 백성들이 왕래하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이 지도는 가장 기묘한 것이다. 본현에 만약 화공이 없으면 이웃 현에서 데려오되 비록 솜씨가 졸렬하더라도 괜찮다. 모름지기, 노승, 노리, 노교 등이 관장하여 지도를 만들게 한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지형의 길고 짧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방형으로 만들어서 쓸모가 없다. 모름지기 먼저 경위선을 그어놓고 한 칸을 심리로 하여 동쪽으로 100리 거리에 있는 것이면 지도상에는 동쪽 10칸에 있게 하고 서쪽으로 10리 거리에 있는 것이면 지도상에는 한 칸 서쪽에 있게 그려야 하며 현의 관하가 꼭 중앙에 그려져 있게 할 필요는 없다. 100호가 있는 마을은 호수를 다 그려 넣을 수 없으나 집이 조밀하게 있는 모양을 그려서 큰 마을임을 알게 하면 된다. 한 집 두 집이 산골짜기에 끼어 있는 것도 빠뜨리지 말아서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기와집과 큰 집도 또한 각각 표시하여 토호의 집임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제6조 2사 인장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합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전자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 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 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좋게 첩이 되고 개가 되고 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뒷날의 사람들이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부임하는 당초에 인장의 글이 분명하지 않음을 발견하면 바로 예조에 신보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고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옳다. 화합도 또한 그러하다. 만약 그린 법이 조잡하여 낱낱이 같지 못하면 간교한 폐단이 생긴다. 물정을 잘 살피고자 한다면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6조 2사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면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무 인장의 크기는 마땅히 사방 두치로 할 것이며 글자는 모산 방향 회소 지사인 이라 새긴다.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장들이 혹 중간에 위작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 한 면민들의 회의에 보장에 통용해도 된다. 그러므로 풍헌지인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 주면서 약속하기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은 시행하지 말라 한다.
목민심서 율기 6조 율기 해설. 목민심서 제2편인 율기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6조는 1. 칙궁 2. 청심 3. 제가 4. 병객 5. 절용 6. 낚시이다. 1. 칙궁. 칙궁이란 자기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이다. 기거를 절도 있게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백성에게 임하는 등의 일, 공무의 여가에도 치민 방책을 강구하는 일, 말을 많이 하거나 발끈 성내는 것을 경계하는 일, 아랫사람을 너그러이 대하는 일, 관부의 채모를 엄숙히 하는 일, 자중하여 채모를 지키는 일, 주색과 연락을 삼가는 일, 백성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일, 경례를 순행하며 백성에게 폐단을 묻고 생업을 권면하는 일, 시나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정사는 아전에게 맡기는 폐단, 일을 줄이고 대체만 지키는 일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2. 청심. 청심이란 청렴한 마음가짐을 말한다. 청렴은 수령의 본무임을 전제하고 청렴하지 않은 것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 논한 다음 뇌물을 주고받는 일, 청탁을 받고 사정을 쓰는 일 등의 폐단과 청렴하되 너무 각박한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을 유효하게 쓰는 일, 관아에 소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요령, 관례로 내려오는 예전 사용하는 일, 공치사나 자기 자랑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논하고 있다. 3. 제가. 제가란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수령으로서는 먼저 가정을 다스려야 함을 전제하고 부모와 처자를 임지로 데리고 가는 일, 빈객, 노복 등을 데리고 가는 일, 의복, 음식을 검소하게 하는 일, 수령의 살림집인 내아와 자제를 엄정하게 다스려 청탁을 근절하는 일, 수령 자신이 축첩을 삼가는 일 등을 논하고 있다. 4. 병객. 지방관청에 있는 책객, 겸인 등 객인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말이다. 관부에 책객을 두는 일, 관내 백성이나 이웃 고을의 백성을 접견하는 일을 삼가야 함을 논하고 관내에 사는 친지들에게 처해야 할 일, 중앙관서 고관들의 청탁을 거절하는 일, 가난한 친구나 친척이 찾아왔을 때 후히 접대해 보내는 일, 관청에 자빈 출입을 금하는 일에 대해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제1조 칙궁. 일생생활에는 절도가 있고 관대는 단정히 하며 백성들에게 임할 때는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사람의 도이다.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세수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띠를 띠고 묵묵히 꿇어 앉아서 신기를 함양한다. 얼마쯤 있다가 생각을 정리하여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놓고 먼저 선후의 차례를 결정한다. 제일 먼저 무슨 문서를 처리하며 다음에는 무슨 명령을 내릴 것인가를 다 마음속에 분명히 정해야 한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할 일에 대하여 그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다음 할 일에 대하여 선처할 법을 생각하되 힘써
사욕을 끊어버리고 한결같이 천리를 따르도록 한다. 먼동이 트면 촛불을 끄고 그대로 꿇어 앉아 있다가 날이 밝아 신호가 시간이 되었다고 아뢰면 창을 열고 이속들의 차마를 받는다. 흑포립이란 본디 길에서 볕을 가리는 물건이므로 평상시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공복도 아니니 백성을 다스리는 이는 항상 오사모와 청창의를 착용해야 한다. 요즘 경관으로서 입직하는 이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외관만이 어찌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대좌기 같은 경우에는 달령포와 정대, 흑화를 착용하고 의자에 앉아서 차마를 받아야 한다. 군사로 대좌기가 있을 경우에는 융복을 갖추고 칼을 차야 한다. 간혹 소탈함을 즐기고 구속됨을 싫어하는 자를 보면 종건만 쓰고 협수위를 걸치며 더러는 망건도 쓰지 않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아전과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크게 옳지 못한 일이다. 시경, 대하, 어계, 빈틈없는 위의를 갖춘 이는 덕이 엄정함을 이름이네 하였고 또 위의를 공경하고 삼감이여 백성들의 본보기이네 하였으니 이는 옛사람의 도이다. 위의가 없으면 백성들이 본받을 바가 없으니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녁 때 관아를 물러나오는 일은 가을과 겨울에는 조금 늦게 하고 봄과 여름에는 조금 이르게 해야 한다. 호태초가 말하였다. 하루의 일은 새벽에 달렸으니 오늘 무슨 일은 결제하고 무슨 공문은 통보하며 무슨 부세, 물종은 처결해야 하고 갇혀있는 암흑에는 석방해야 하는 등의 일을 때때로 살펴서 신속히 행해야 한다. 여공전은 고을살이 할 적에 대체로 오고가 되면 일어나서 촛불을 밝히고 공문서를 살피며 여명이 되면 관아에 나아가 백성들의 송사를 처결하고 물러나 편주하여 한가롭게 있을 때에도 마치 재기하듯 하였으며 손이나 요속들이 때에 구애됨이 없이 찾아왔다. 그러므로 군에는 밀린 일이 없고 아랫사람의 사정이 위로 통하였다. 무릇 6군을 다스렸는데 항상 이같이 하였다. 당의 배요경이 정사에 부지런하였다. 관아 앞에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새벽이 되면 새떼가 날아들어 모이므로 이로써 관아에 나아가는 시간을 정하여 보효조라 불렀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적에는 동트기 전에 세수하고 관을 쓰고 도포 입고 나아가 앉되 앉는 자리 곁에는 베개나 안석을 두지 않으며 몸을 바로 세우고 꿇어 앉아 손을 꽂고 종일토록 몸을 틀거나 흔드는 일이 없었으며 창가 난간에 기대는 적이 없었다. 그와 함께 3년이나 지낸 자도 그가 피곤해서 하품하거나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언제나 뒷뜰을 거닐되 그 꺾어 도는 곳이 곡척처럼 그어놓은 듯하여 시종 한결같았다. 송태조가 어느 현령에게 말하였다. 부디 비단 이불 속에서 퇴청하지 말라. 문노공이 유차현에 있을 때 관아의 북에 글을 지어 쓰기를 이제 행여 이불 속에 누워있는 자 있으면 머리 끌어내어 퇴청복 소리 듣게 하리라 하였다. 범문정공이 내가 매양 잠자리에 들면 곧 하루 봉양받는 비용과 행한 일을 헤아려서 과연
서로 맞먹으면 잠이 깊이 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에 기어코 맞먹을 일을 하고야 만다 하였다. 시경 위풍벌단에 저 군자여 일하지 않고 먹는 일이 없도다 하였으니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조변이 성도를 맡아 다스릴 때 밤에는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향을 피우며 낮에 한 일을 하늘에 고하였으며 고할 수 없는 일은 감히 하지 않았다. 이는 군자가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공부의 진정한 길이다. 공사에 틈이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헤아려내어 지성으로 잘 되기를 강구해야 한다. 주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공제는 날마다 사물을 응접하는 중에서도 모름지기 한때의 시간을 내어 조용히 혈기와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요컨대 일이 번잡할수록 마음을 더욱 느긋하게 가지고 시간은 부족하나 나는 여유 있게 지내야 한다 하였다. 정백자가 현령이 되었을 적에 일찍이 자리에 오른 편에 시민여상 넉자를 써놓고 나는 매일 이 문구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였다. 장구성이 진동판관이 되어 정사의 마음을 다하니 사람들이 속이지 못하였다. 한 번은 벽에 크게 써붙이기를 이 몸이 구차히 하루를 한가하면 백성은 한없는 괴로움을 당한다 하였다. 치현결에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 한자뿐이다. 의를 두려워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됨이 없을 것이니 이는 허물을 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정요에 벼슬살이 하는 데에 석자의 오묘한 비결이 있으니 첫째는 맑음이고 둘째는 삼감이고 셋째는 부지런함이다 하였다. 여시의 동몽훈에 임금 섬기기를 나의 어버이 섬기듯 하고 아전들 대하기를 나의 노복처럼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나의 처자처럼 하며 공무 처리하기를 집안일처럼 한 뒤에야 내 마음을 다한 것이니 만약 조금이라도 미진한 일이 있다면 이는 다 내 마음을 다하지 않은 바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매양 한 가지 일을 당할 때마다 선례만 쫓아서 시행할 것이 아니요 반드시 법도의 범위 안에서 편이하게 변통할 것을 생각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법도가 국가의 전장이 아니면서 현저히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한 위공이 개봉부의 추관이 되어 일을 처리함에 게으르지 아니해서 더운 철에는 땀이 흘러 등을 적셨다. 부윤 왕방문이 중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로가 앞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백성 다스리기를 이와 같이 하니 참으로 재상의 그릇이다 하였다. 오늘날 사람들로서 옥당, 은대를 거쳐 지방관이 된 이는 망령되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잘한 일은 직접 돌보지 않고 말하기를 문신에 정사하는 채모는 음관과 다르다 하여 바둑이나 시로서 스스로 즐기며 정사는 보조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생민들을 괴롭히니 이와 같은 자는 위에 이 조문을 읽어야 할 것이다. 진서산이
장사 지방을 다스릴 때에 12고을의 수령을 모아 상강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시를 짓기를. 종래 관리와 백성들은 본디 한 몸 같은 동포였는데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어 너희들 녹봉에 이바지하니 모름지기 아픔이 내 몸 베인 듯하라. 이 고을은 당주의 옛 고을이라 이르는데 우리들은 한나라 순리처럼 되어야 하리. 오늘 상정의 한 잔 술로 무르녹은 봄 기운을 사방으로 번지게 하리 하였다. 정선이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묻 가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요. 하늘은 한 사람을 사사로이 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묻 천한 자들을 그에게 부탁하려는 것이다. 빈천한 사람은 제 힘으로 먹고 살면서 제 일을 경영하여 제 피땀으로 제가 먹으니 하늘이 살펴봄에도 오히려 너그러울 것이요. 부귀한 사람은 벼슬을 가지고 녹을 먹되 만민의 피땀을 한 사람이 먹으니 하늘이 그 허물을 감독함이 더욱 엄중할 것이다 하였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적에 매양 막료들이 조화를 오면 부반을 내려주고 술을 돌린 다음에는 내가 어제 한 일 가운데 무슨 허물이 있었는가 하고 물었다. 막료들이 없었습니다 대답하면 정색하고 말하기를 세 사람이 길을 가는 데에도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하였는데 10여 명의 의견이 어찌 내 의견과 똑같을 것인가. 제군은 우선 말하라. 말해서 옳으면 좋칠 것이요. 그러다면 서로 논란을 다시 하면 또한 깨우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날마다 묻기를 상례로 하니 여러 막료들이 미리 강구해 가지고 들어가서 고하였다. 그 말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면 비록 매우 중대하여 고치기 어려운 일이라도 선뜻 자기 의견을 버리고 그에 따랐으며 언제나 말하기를 천하의 일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많이 말하지도 말고 갑자기 성내지도 말아야 한다.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한 번 동작하고 한마디 말하는 것을 아랫사람들은 모두 엿들어 살피며 추측하여 방에서 문으로, 문에서 읍으로, 읍에서 사방으로 새어나가서 한 도에 다 퍼지게 된다. 군자는 집에 있을 때도 오히려 말을 삼가야 하는데 하물며 벼슬살이 할 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시동이 비록 어리고 신호가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여러 해 관청에 있어 100번 단련된 쇠붙이와 같아 눈치 빠르고 영리해져서 엿보고 살피는 데는 귀신과 같다. 겨우 관청 문만 벗어나면 세세히 누설하게 된다. 내가 10여 년 동안 읍바닥에서 객지살이 하였으므로 그 사정을 알고 있다. 주역, 계사, 상해 군자가 집안에 있으면서 그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하는데 하물며 가까운 데 있어서랴. 집안에 있으면서 그 말이 불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어기는데 하물며 가까운 데에 있어서랴 하였고, 시경, 대하, 어게는 뜻하지 않은 일을 경계하고 내 말을 삼가라 하였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이는 삼가지 않을 수 없다. 정선이 자신이 백성의 수령이 되면 몸은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므로 한마디 말이나 한 가지 행동도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또 한마디 말로 천지의 화기를 상하게 하는 수가 있고 한 가지 일로 평생의 복을 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 모름지기 잘 점검해야 한다 하였다. 포증이 경조윤으로 있을 적에 말과 웃음이 적으니 사람들은 그 웃음을 황하가 맑아지는 것에 비유하였다. 수령이 되어 지방에 나간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이고장 인심은 아주 악하다 한다. 서쪽 지방으로 나간 자도 이 말을 하고 남쪽 지방으로 나간 자도 이 말을 하며 동쪽으로 나가거나 북쪽으로 나간 자도 이런 말을 한다. 천리는 본디 선한 것인데 어찌 팔도백성의 마음은 아주 악하고 나만 홀로 선하겠는가? 맹자는 남을 사랑하여도 친해 오지 않으면 자기의 인을 반성하고 남을 예로 대하여도 답이 없으면 자기의 공경심을 반성하라 하였는데 또한 스스로를 반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육상산이 서해나 동해나 마음도 같고 이치도 같다 하였는데 이 지방 인심만 어찌 반드시 별다르게 악하겠는가? 하물며 나는 손이요 그들은 주인이 매랴. 외로운 한 몸으로 뭇 초나라 사람 속에 뛰어들어 꾸짖기를 인심이 아주 악하다 하니 이는 스스로 고립되는 길이 아닌가? 사방 풍속은 혹 각각 다르니 나에게 친숙하지 못하여 마음에 거슬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그것 때문에 꾸짖거나 화를 내는 것도 본 곳이 적어서 괴상하게 여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수령이 한 악인을 보고 꾸짖기를 이 지방 인심은 순박한데 네가 어지럽히니 그 죄 더욱 중하다 하면 뭇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요. 수령이 한 악인을 꾸짖기를 이 지방 인심이 아주 악하더니 이 같은 일이 생겼구나 하면 뭇사람이 노여워할 것이다. 자기 한마디의 실언으로 뭇사람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킨다면 또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하물며 그 이른바 극악하다는 것은 모두 쌀이나 소금 따위에 관한 작은 일과 오이, 배추 따위의 하찮은 물건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백성을 침학하며 법을 범한 자는 노여워하는 대상에 들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뭇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옛 사람은 제 나라와 노나라처럼 촉인을 대우해 주었는데 하물며 본디 촉인이 아닌 자에 있어서랴. 여본 중에 동몽훈에 벼슬에 임하는 자는 먼저 과격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으니 진실로 수령으로서 형벌의 권한을 쥐고 있으니 무릇 명령이 내리면 좌우가 순종하여 거역함이 없을 것인데 만약 과격하게 성냄을 타서 문득 형벌을 시행하면 그 형벌이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 많을 것이다. 무릇 과격하게 성내는 성품을 걱정하는 자는 평소에 마음으로 맹세하고 법을 세워 노즉수라는 석자를 가슴 깊이 새겨두도록 하라. 이에 성이 날 때에는 과감히 깨달아 힘써 누르고 곧 범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두라. 혹 하룻밤을 세워 생각하거나 사흘을 두고 생각하면 순리로 풀려 온당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또 과격하게 성내는 사람은 성내는 것이 과격했기 때문에 풀리는 것도 그처럼 빠를 것이니 이른바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얼마 못 가서 본성으로 돌아올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다. 다른 사람은 화를 면하고 나는 허물이 없게 되니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정서는 성났을 때의 말은 도무지 체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내고 난 뒤에 생각하면 자기의 비루한 속을 온통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 만셈이 된다 하였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때에 한 번도 빠른 말씨를 쓰거나 성난 기색을 보인 일이 없었고 하루에 사람을 매 때리는 것이 두셋에 지나지 않았으되 부안파키 숙연하였다. 그의 신발 끄는 소리만 나도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그가 술력하여 이르는 곳마다 떠드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도 적연함이 마치 사람이 없는 것 같았으되 영은 행해지고 금법은 그쳐졌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아니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으면 그에게 무엇을 보랴 하였고 또 너그러우면 뭇사람을 얻는다 하였다. 사람들이 흔히 벼슬살이 하는 데는 위맹을 숭상함만 갖지 못하다 하는데 이는 속된 말이다. 먼저 맹 한 글자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곧 그 심중에 간직한 것이 이미 스스로 좋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는가. 죄가 있으면 죄를 주는 것이니 내가 형을 쓰는 것은 그 죄에 합당하게 할 뿐인데 어찌 꼭 위맹을 숭상할 것인가. 시경, 대하, 어계 내 위의를 공경히하여 화평하고 착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하였으니 유가 두 자의 기상이 가장 좋은 것이다. 내가 전에 조정에 있을 때에 매양 공경 대신들을 보면 그들의 말과 얼굴빛이 대체로 화평하고 착한 듯 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옛 사람들만은 못하더라도 화평하고 착한 자는 반드시 전정이 원대하고 인심을 얻되 불평하고 사나운 자는 대부분 중도에서 넘어졌다. 나는 이 때문에 화평하고 착한 것이 좋은 기상임을 안다. 시경, 대하, 증민에 화평하고 착함이 본보기가 되는지라 좋은 태도와 좋은 얼굴빛이다 하였는데 중산보의 덕이다. 그러나 시경, 대하, 증민에 중산보는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강하여도 뱉지 않아 불쌍한 호라비와 과부도 업신여기지 않고 강포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도다 하였으니 중산보가 어찌 유약한 자이겠는가. 오직 평일의 말씨나 기색이 화평하고 착하며 온화하고 공손하고서야 강하여도 뱉지 않고 강포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한 것이다. 양귀산이 지금 사람들은 오직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정사를 너그럽게 하면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권병이 손에 있다 하여 자기 성기대로 할 처지가 아닌 줄은 모르고 있다. 일찍의 백성들이 관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관리들이 흔히 백성을 치막하는 것만 보았을 뿐이다 하였다. 장영이 익주의 지사로 재임하여 백성들이 자기를 신임하는 줄을 알고 엄격하던 것을 너그러움으로 바꾸었으나 한 번 명령이 내려지면 백성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장영이 이전에게 묻기를 백성들이 나를 신임하는가 하니 이전이 실왕의 위엄과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니 백성들이 모두 신복합니다 하였다. 장영이 전에 초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더니 이제 재임하고 보니 다소 나아졌다.
오직 이 하나의 신을 5년 만에야 성취한 셈이다 하였다. 범충선공이 제주 지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공을 격려하기를, 공은 정사를 본래 너그러움으로 하지만 제주 백성들은 흉악하고 사나워서 노략질하고 겁탈하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공은 너그러움은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일 억지로 사납게 다스리면 오래 갈 수 없을 것이요, 사나움으로 흉한 백성들을 다스리되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놀림을 스스로 받는 길이 될 것이다 하였다. 관부의 채무는 엄숙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니 수령의 자리 곁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령의 지위는 존엄하여 여러 아전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서민들은 뜰 아래에 있는 법인데 감히 다른 사람이 그 곁에 있어서 되겠는가? 비록 자제와 친척, 빈객이라 하더라도 모두 물리치고 높직이 혼자 앉아있는 것이 예에 알맞다. 혹 밝은 낮에 공청에서 물러나왔을 때나 고요한 밤 일이 없을 때에야 불러서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버이를 모시고 있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어버이 있는 곳에 나아가 문안하고 이내 나와서 차마를 받는다. 혹 부형이나 존장이 내사에서 식사를 할 때에는 공사가 끝난 후에 잠깐 들어가 인사를 드리고, 부형이나 존장이 정당에 둘러앉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최번옹이 화성 유수로 있을 때 친척집 소년이 상복 차림을 하고 관하로 들어오니 공은 문지기를 취해주고 급히 그 소년을 문 밖으로 내보내어 숙소를 정하게 하였다. 위솔 이술원이 일찍이 성천 도호부사가 되었을 때 그의 맏아들이 상복 차림으로 대문 밖에 와 기다리면서 아전을 불러 들어가 뵙기를 청하니, 이공이 상복을 입은 자는 공문으로 들어올 수 없고 정당에 올라와서도 안 된다 하고 아전에게 명하여 담을 헐고 들어오게 한 후 내사에 들어가 있게 하고 자신이 가서 만났다. 내가 곡산에 있을 때 듣고 잘한 일이라 하였다. 정당의 채무는 존엄하기 때문에 무릇 상복을 입은 사람이나 승려 차림을 한 사람이거나 야복 차림을 한 사람을 정당에서 인접해서는 안 된다. 옛사람들은 모두 그러하였다. 여시의 동몽훈에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무릇 색다른 사람을 인접하지 말아야 한다. 무당이나 여승, 박물장수 따위는 더욱 멀리해야 한다 하였다. 비록 가까이 할 만한 시승이라 하더라도 절에 놀러 갔을 때 산간에서나 만나볼 것이요, 분해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 비록 주지로 지내는 사람이라도 차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동헌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아뢰어야 할 폐막이 있으면 문서로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산록에 관청뜰에서 푸닥거리를 하고 내사에서는 구슬하며 중과 무당이 뒤섞여서 진과 북을 시끄럽게 울려대게 하는 것은 결코 관부의 채모가 아니다. 만약 수령이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이런 괴상한 짓을 한다면 이는 처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니 더욱 그 집안의 법도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였다.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자는 몸가짐을 진중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사안은 바둑 두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고 유관은
국이 엎질러져도 놀라지 않았으니 이는 평소부터 익힌 헤아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부중에 혹시 호랑이나 도둑, 수재나 화재가 나고 담이 무너지며 지붕이 떨어지는 변이 있고 혹은 지네나 뱀 따위가 앉은 자리에 떨어지거나 시동이 잘못하여 물을 엎지르고 술잔을 떨어뜨리는 등의 일이 생기더라도 모름지기 단정하게 앉아서 몸을 움직이지 말고 차분히 그 까닭을 살펴야 하고 혹 어사가 출도하거나 편보가 갑자기 이르더라도 더욱 말이나 안색이 변하여 남의 비웃음이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도가 중서성에 있을 때 좌우가 갑자기 인장을 잃었다고 아뢰었으나 배공은 여전히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얼마 후에 다시 원래 두었던 자리에서 인장을 찾았다고 아뢰었으나 배도는 역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이는 필시 아전이 인장을 훔쳐서 문권에 찍고 있는 중일 텐데 급하게 되면 물속에나 불속에 던져버릴 것이요 늦추어주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다 하니 모두들 그의 도량에 탄복하였다. 유공권이 한 번은 은술잔을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동여매고 봉해 놓은 것은 전과 다름없는데도 넣어둔 물건은 모두 없어졌으며 종들은 모른다고 속였다. 공권은 웃으면서 은술잔에 날개가 돋쳐서 날아간 모양이지 하고 다시는 따지지 않았다. 한 위공이 대명부에 있을 때 백금을 주고 옥잔 한 쌍을 샀는데 밭갈이 하던 자가 고총에서 얻은 것으로 안팎에 흠이라고는 없는 진귀한 보물이었다. 하루는 조사를 불러 술을 대접하였는데 한 아전이 잘못 부딪혀 그 옥잔이 모두 깨졌다. 그러나 공은 얼굴빛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앉은 손님들에게 물건에 만들어지고 부서짐은 또한 때가 있는 것이다 하고 그 아전을 돌아보면서 내가 실수한 것이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니 무슨 죄가 있겠느냐 하였다. 문노공이 4개의 옥술잔을 꺼내어 손님을 접대하는데 관노가 잘못하여 그중 1개를 깨뜨렸다. 노공이 장차 그 죄를 다스리려 하는데 사마온공이 붓을 청하여 문서 끝에 쓰기를 옥술잔을 털어 비우지 말라는 예법은 비록 옛 글에 있으나 체운이 흩어지기 쉬우니 이 사람의 허물은 용서함직하다 하니 노공이 웃으면서 그 관노를 풀어주었다. 왕문정은 평생토록 노여움을 밖으로 나타낸 일이 없었다. 음식이 불결할 때는 먹지 않을 뿐이었다. 집안 사람들이 그의 도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먼지를 국물 속에 넣었더니 공은 밥만 먹을 뿐이었다. 왜 국을 먹지 않느냐고 물으니 어쩐지 고기가 먹기 싫다 하였다. 하루는 또 먹물을 밥 위에 끼얹었더니 공은 보고서 어쩐지 밥이 싫으니 죽을 쑤어오라 하였다. 여조겸이 젊을 적에 성기가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득 집안 물건을 부수었다. 후에 오래도록 병을 얻어 논어 한 권을 아침 저녁으로 한가로이 읽더니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어 마음이 평정해졌다. 그 후로는 평생토록 갑자기 성내는 일이 없었으니 이야말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진호가 산동의 학정을 감독할 때 밤중에 재양의 공관에 이르니 포인이 음식을 올리면서 수저 놓는 것을 깜빡 잊었다. 재양의 수령이 그가 성내어 꾸짖을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열고 밖에 나가 찾아올 것을 청하니
그는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예와 먹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한가 하고 마침내 밤참을 들지 않고 과실 몇 개만을 먹었다. 한 위공이 정무를 맡아 다스릴 때 밤중에 공문을 쓰면서 한 시병에게 곁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시병이 딴 데 한눈을 팔다가 촛불로 공의 수염을 태웠으나 공은 문득 옷소매로 문지르고서 여전히 공문을 계속해서 썼다. 얼마 후에 돌아보니 그 시병을 이미 바꾸어 버렸다. 공은 주리가 그 시병을 매때릴 것을 걱정하여 속히 불러오도록 하고 그를 바꾸지 말라. 이제는 촛불을 잡을 줄 알 것이다. 하였다. 하원길이 겨울에 사명을 받고 지방에 나갔다가 관소에 이르러 관인에게 버선을 말리게 하였는데 잘못하여 한 짝을 태웠다. 관인이 두려워서 감히 아뢰지 못하고 있던 차에 공이 매우 급하게 버선을 찾자 좌우가 죄주기를 청하였다. 공은 웃으면서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장효는 성품이 관우하였다. 양주집으로 있을 때 어느 날 저자에 나갔는데 한 아이가 띄운 연이 잘못하여 공의 모자에 떨어졌다. 좌우 사람들이 그 아이를 붙들어 오려고 하자 공이 아이가 어리니 놀라게 하지 말라 하였다. 또 어느 부인이 누각 창문으로 물을 버리다가 잘못하여 공의 옷을 더럽혔다. 그 부인의 남편을 묶어오니 장효가 좌우를 꾸짖어 그를 돌려보내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공이 너무 관대함을 의아스럽게 여기니 공은 내가 명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인도 실수하였을 뿐인데 더구나 그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하였다. 장형이 산동성을 순환할 때 맨 처음 임청에 이르렀는데 우연히 어떤 술집의 깃대에 그의 사모가 걸려서 떨어지니 좌우가 실색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주의 수령이 그 술집 주인을 묶어서 죄주기를 기다리게 하였더니 장형이 조용히 이르기를 다음부터는 술집 깃대를 높이 걸어 놓도록 하라 하고 바로 돌려보내 주었다. 장형이 수령으로 있을 때 급히 보고해야 할 옥사가 있어서 밤중에 촛불을 잡고 이속을 재촉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밤중에 문서가 완성되었는데 이속의 옷소매가 촛불을 스치는 바람에 문서 위에 초가 넘어져서 문서는 상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속이 머리를 조아리며 죽음을 청하니 공은 실수한 것뿐이다 하고 재촉하여 다시 쓰게 하고는 태연히 앉아 기다리면서 새벽이 되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가물을 물리치며 공손하고 단엄하기를 대제 받들듯하며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총명에는 한도가 있고 일의 기틀은 한이 없는데 한 사람의 정신을 다하여 무사람의 농간을 막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술에 녹아 떨어지고 여색에 빠지며 시짓고 바둑 두어서 마침내 옥송은 해를 넘기며 시비는 뒤바뀌어 소송거리는 더욱 많아지고 일의 기틀도 더욱 번잡해질 것이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은가. 닭이 울면 일어나 정사를 처리하고 집안일은 아예 물리쳐버리며 주색 때문에 스스로 피곤하거나 행락으로 몸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어느 일은 처결해야 하고 어느 공문은 보고해야 하며 어느 부세는 가려내야 하고
어느 죄수는 풀어주어야 하는지 등을 때때로 살펴서 급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요. 내일을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고 처리되지 않는 일이 없고 자기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부승우와 그의 아들 부염, 염의 아들 부회는 다 수령이 되어 모두 특이한 치적을 나타내었다. 그때 사람들이 부시 집안에는 치현보가 전해오는데 그것은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였다. 유현명은 치민하는 재주가 있었는데 건강, 산음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치적이 천하제일이었다. 부회가 그의 후임으로 산음령이 되어 유현명에게 묻기를 원컨대 구정을 신관에게 알려주시오 하니 유현명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기묘한 방법이 있는데 그대의 가보에는 없을 것이오. 오직 날마다 한돼 밥만 먹고 술은 마시지 말 것. 이것이 제일 상책이오 하였다. 매지가 소주 지주로 있을 때 장서를 지었는데 다음과 같다. 벼슬살이에 5가지 고질적인 병통이 있다. 급히 재촉하고 함부로 거두어 들이며 아랫사람에게서 긁어다가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은 조부의 병통이요. 엄한 법조문을 함부로 사용하여 선악을 분명하게 못하는 것은 형옥의 병통이요. 밤낮으로 주연을 베풀고 국사를 등한히 하는 것은 음식의 병통이요. 백성의 이익을 침해하여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재물의 병통이요. 계집을 많이 골라 음악과 여색을 즐기는 것은 유박의 병통이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백성은 원망하고 신은 노하여 편안하던 자는 반드시 병이 들고 병이 든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벼슬살이 하는 자가 이것을 모르고 풍토의 병을 탓하니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상산록에 술을 즐기는 것은 모두 객기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인식하여 청취인양하지만 다시 객기를 낳아서 그것이 오랜 습성이 되면 포금하는 주광이 되어 끊으려 해도 끊지 못하게 되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마시면 주정하는 자, 마시면 말이 많은 자, 마시면 자는 자도 있다. 주정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폐단이 없다고 생각하나 잔소리나 군소리는 이속들이 괴롭게 여기고 술에 골아떨어져 깊이 잠들어 오래 누워있으면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다. 어찌 미친 듯 소리 지르고 마구 떠들어대며 부당한 형벌과 지나친 곤장질을 해야만 정사에 해를 끼친다고 하겠는가. 수령이 된 자는 술을 끊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다산 필담에 매년 12월, 6월 두 철에 시행되는 팔도 포평의 조목을 보면 과도한 징수는 비록 공평해졌으나 주도는 경계해야 한다 하였고 다스림을 원하지 않음이 아니나 술을 좋아함을 어찌하랴 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잇따라 있는데도 다시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니 또한 무슨 심정인가 하였다. 옛날에 한 혈령이 술에 빠져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는데 감사가 그의 치적을 고사하여 쓰기를 술이 깬 날도 취해 있다 하여 온 세상이 웃음거리로 삼았다. 창기들의 음란한 풍습은 삼고 선왕의 습속이 아니다. 후세에 오랑캐의 풍속이 점차 중국으로 젖어들어와서 드디어 우리나라에까지 미친 것이다. 수령이 된 자는 결코 창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한번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정령 하나하나가 의심과 비방을 살 것이며 비록
공정한 일일지라도 모두 계집의 말에 떨어진 것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니 또한 민망하지 아니한가. 매양 보면 소박하고 순진하여 바깥 출입이 없던 선비가 처음 기생을 가까이 하면 홀딱 빠지고 말아 잠자리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한 것을 철석같이 믿으니 기생이란 사람마다 정을 주어 사람의 본성이 이미 없어지고 따로 정부가 있어서 밖으로 누설되지 않는 말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밤중에 소곤거린 말이 아침이면 이미 성 안에 온통 퍼지고 저녁에는 사경에 쫙 퍼지는 것이다. 평생에 단정하던 선비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무릇 기생이란 요염한 것이니 눈짓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초하루 보름의 점고 때를 제외하고서는 일체 문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자제나 친척 손님들이 기생을 가까이 하는 것은 더욱 엄하게 막아야 할 것이니 만일 금계가 본래 엄하면 서로 범하는 자가 있더라도 깊이 빠져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발각이 되면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고 다만 밀실로 불러놓고 그가 금법을 범한 것을 책망한 후 그 이튿날 말을 주고 여장을 준비시켜 곧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정사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다시 없이 좋은 방편이다. 조청헌공이 촉을 다스릴 때 한 기녀가 살구꽃을 머리에 꽂았으므로 공이 우연히 희롱하기를 머리 위에 살구꽃이 참으로 행이구나 하니 기녀가 즉시 응하기를 가지 끝에 매실은 중매가 없을 쏜가 하였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공이 노병을 시켜 그 기녀를 불러오게 하였는데 이고가 되도록 오지 않으므로 사람을 시켜 재촉하고는 공이 방안을 거닐고 있다가 문득 소리 높여 부르기를 조변아 무례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곧 불러오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노병이 장막 뒤에서 나오면서 저는 상공께서 몇 시각이 못되어 그런 마음이 식으리라 짐작하고 실상 부르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조청헌이 매양 세욕을 끊을 때면 침상 위에 부모의 화상을 걸어두고 스스로를 감개하였다. 유봉서가 부평사가 되어서 한 요사스러운 기생을 만나 헤어나지 못하여 그 아버지인 정승 유상운의 화상을 걸어놓고 밤낮으로 쳐다보며 울었으나 끝내 금하지 못하고 마침내 임지에서 죽었으니 슬픈 일이다. 장괴가 촉지방을 맡아 다스릴 때 빨래와 바느질하는 두 계집이 있었는데 그중 한 계집을 좋아하였다. 밤중에 정욕이 동하자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장영은 소인이다 소인이다 하고는 드디어 그만두었다. 정선이 정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고 참고 넘기면 반드시 즐겁다.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하였다. 장괴가 촉지방을 진무할 때에 유연이 베풀어지면 사녀가 좌우를 애워쌌지만 3년 동안 그들을 돌아다본 일이라고는 없었다. 상산록에 수령이 성부를 출입할 때나 여염집을 지날 때에 담장머리, 거리 위에 여자들이 있는 것을 알더라도 눈길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장영이 익주지주로 있을 적에 요속들이 그의 준엄한 성품을 두려워하여 감히 비첩을 거느리지 못하였다. 공은 사람들의 인정을 끊게 하고 싶지 않아서
드디어 여종 하나를 사서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이로부터 요속들이 점차 시중하는 계집을 두게 되었다. 촉지방에 있은 지 4년 만에 부름을 받아 조정으로 돌아가면서 그 여종의 부모를 불러 재물을 주면서 시집을 보내게 하였는데 그 여종은 그대로 처녀였다. 정은빈이 나성에 사자로 나갔을 때 좌우가 세 처녀를 바쳤는데 모두 예뻤다. 공이 그 처녀들에게 너희는 내 딸과 같다. 어찌 서로 범할 수 있겠느냐 하고 손수 문을 잠그고 한 방에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부모들을 찾아서 돌려보내니 모두 울면서 감사하였다. 한지가 감사로 있을 때에 시기 수십 명을 항상 한 방에 두고 끝내 범하는 일이 없으니 여러 속관들도 감히 여자와 가까이 하는 자가 없었다. 하루는 조용히 속관들에게 묻기를 오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더러 여색을 가까이 해본 일이 있는가 하니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한지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찌 내 자신이 금하고 있다 하여 다른 사람까지 막을 수 있겠는가? 다만 난잡하게 하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나 색정을 참기 어려움이 이러하단 말인가? 내가 일찍이 호소아사로 있을 적에 토지를 점검하는 일로 청주에 보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재색이 뛰어난 강매란 기생이 늘 곁에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잠결에 무심코 발을 뻗으니 문득 사람의 살결이 닿았다. 물어보니 강매였다. 그녀가 말하기를 주관이 잠자리를 모시지 못하면 장차 죄를 주겠다고 명하시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것이야 쉬운 일이다 하고 곧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그 후 13일 동안 동침하였으나 끝내 어지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서 돌아올 적에 강매가 울기에 내가 아직도 정이 남아있느냐 하니 강매가 대답하기를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다만 무료했기 때문에 울 뿐입니다 하였다. 주관이 희롱하기를 강매는 좋지 못한 이름을 만년에 남기고 사구는 좋은 이름을 백대에 끼쳤구나 하였다. 좋은 훌이 강릉 부사로 있으면서 빈객들과 접촉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백성을 번거롭게 괴롭히지 않아 지금까지도 청백하다고 일컫는다. 하루는 부의 기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희롱하며 웃음으로 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한 기생이 대답하기를 소첩이 꿈에 주관을 모시고 잤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해몽을 해보았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공이 붓을 찾아들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지었다. 마음이 영서 같아 뜻이 통했는데 비단 입을 함께하기 쉽지 않구나. 태수의 풍정이 박하다 이르지 말라. 예쁜 여인의 길몽 속에 먼저 들었거니. 박신이 젊어서부터 명성이 있었는데 강원도 안념사가 되었을 때 강릉 기생 홍장을 사랑하여 정이 잠옷 두터웠다. 임기가 차서 돌아가게 되자 부윤 조은훌이 거짓으로 홍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니 박씨는 슬퍼하여 어쩔 줄 몰랐다. 강릉부에 경포대가 있는데 부윤이 안념사를 청하여 나가 놀면서 몰래 홍장에게 곱게 단장하고 고운 의복 차림을 하도록 하며 따로 놀이배 한 척을 마련하고 또 눈썹과 수염이 허연 늙은 관인 한 사람을 골라 의관을 크고 훌륭하게 차리도록 한 다음 홍장과 함께 배에 태우게 하였다.
또 배에는 채색 액자를 걸고 그 위에 시를 지어 쓰기를 신라 성대의 늙은 안상이 천년 풍류를 아직도 못 잊어 사자가 경포대에 논인다는 말을 듣고 난주에 다시 홍장 싣고 왔네 하였다. 천천히 노를 두드리며 폭우로 들어와서 바닷가를 배회하는데 풍악 소리가 맑고 그윽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하였다. 부윤이 이곳에 신선이 있어 왕래하는데 바라다만 볼 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하니 박씨는 눈물이 눈에 가득하였다. 갑자기 배가 순풍을 타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바로 앞에 다다르니 박신이 놀라 신선이 분명하구나 하고 자세히 보니 바로 기생 홍장이었다. 한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었다. 생각하건대 박안렴사는 본디 색에 빠진 사람이지만 조공이 꾸며서 상관을 놀려준 것도 잘못이다. 내가 서읍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기생을 아프다 핑계하고 모시고 놀지 못하게 하였다가 놀이가 끝나서야 바른대로 말했더니 안찰사도 살해할 뿐 노엽게 여기지 않았다. 정한강이 안동부사가 되었는데 관사에 전부터 기녀라 불리는 꽃나무가 있었다. 공이 그 꽃나무를 베어버리게 하였다. 회곡 권춘란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사람이 빠지기 쉽기가 여색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그 이름을 미워해서 베어버렸을 뿐이다 하였다. 성악은 백성의 원망을 자아내는 풀무이다. 내 마음은 즐겁지만 좌우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고 좌우의 마음이 다 즐겁더라도 한성한 남녀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으며 한성한 남녀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겁더라도 사경한 만민의 마음이 반드시 다 즐거울 수는 없다. 그 중에는 혹 가난하여 춥고 배고프거나 형옥에 걸려 울부짖고 넘어져서 하늘을 보아도 빛이 없고 참담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없는 자가 있어서 한 번 풍악을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마를 찌푸리며 눈을 부릅뜨고 길에서 욕하며 하늘에 저주할 것이다. 배고픈 자가 들으면 그의 주림을 더욱 한탄할 것이요 옥에 갇혀있는 자가 들으면 그의 갇혀있음을 더욱 슬퍼할 것이니 맹자의 금왕 고악장을 깊이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시경 소아 백화에 궁중에서 종을 두들기면 소리가 궐문 밖까지 들려온다 하였고 주역 예괴 초육에는 즐거움을 입 밖에 내면 흉하다 하였다. 매양 보면 수령으로서 부모를 모신 사람이 부모의 생일에 풍악을 베푸는데 자신은 효도라 생각하지만 백성들은 이를 저주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부모를 저주하게 한다면 이는 불효가 아니겠는가? 만약 부모의 생일에 양로의 잔치도 겸하여 행한다면 백성들이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백일장을 베풀고 선비를 시험 보이는 날에도 바야흐로 음식상을 올릴 때에 잠깐 풍악을 베풀 것이요 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필요는 없다. 당나라 설평은 삼진의 절도사를 역임하였는데도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헌종이 그의 치행을 보고 어사대부로 발탁하였다. 유관현은 성품이 검약하였다. 그는 벼슬살이 할 때 성대한 음식상을 받고는 시골에 미꾸라지 찜만 못하다 하였고 기생의 노래를 듣고는 논두렁의 농부 노래만도 못하다 하였다.